자, 우리가 만들 메뉴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마크업부터 해볼게요. 태그는 아직 우리가 시멘틱 태그를 제대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자, 섹션 하고 이제 여기다 div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섹션하고 div 되셨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제가 요거를 좀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디 마진 0 노멀라이즈입니다. 노멀라이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주석은 웬만하면 써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알아보기 쉽고 다른 팀원도 알아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작업부터 하고 컬러, 이네릭,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넘. 자, 노멀라이즈 작업하고 일단 태그는 요 정도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나머지는 커스텀이겠죠? 커스텀. 자, 섹션 이 가진 이제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은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은 높이를 설정해 보면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거는 뭐 안 따져도 됩니다. 컬러 레드. 지금 섹션 너비 보이시죠? 섹션은 요만큼의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div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블루. 디스플레이가 둘 다 블럭이니까. 그쵸? 자, 지금 이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내가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직 감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캡처해서 박스 같은 걸 한번 쳐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이는 엘리먼트 있죠? 개수 몇 개일까요? 4개? 뭐 이 글자는 A니까 걔는 뺀다 쳐도 몇 개일까요? 총 6개입니다. 왜 6개일까요? 자, 일단 요거 글자 감싸는 블록 4개 있겠죠? 그리고 요거 얘네들 감싸는 거 5개. 그리고 얘를 또 감싸서 가운데에다 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 부모까지 해서 6개. 그러니까 별거 없어 보여도 6개나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가장 큰 섹션은 뭔 역할을 하냐? 이제 메뉴 박스 역할을 합니다. 메뉴 박스. 이게 이제 왜 이거를 감싸줘야 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진짜 메뉴예요. div가. 얘가 진짜 메뉴. 그런 다음 이제 내부 밑에 A가 요렇게 있는 거죠. 샵 해서 요거는 좀 복사해 할까요? 홈. 텐데. 자, 이거 하고 나눌게요. 자, 내부 곱하기 3 해서 이제 하나씩 감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크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나눠서 볼까요? 둘, 셋, 넷. 여러분이 이게 좀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얘는 메뉴 박스고 얘는 메뉴, 그 다음 얘는 메뉴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문 메뉴판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 집 전체 메뉴 해서 이렇게 메뉴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라면, 떡볶이 이렇게 적겠죠? 그쵸? 자, 여기서 DIV가 이 메뉴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부가 여기 있는 이 아이템. 그럼 이 A는 뭐냐면 여기 적혀져 있는 텍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뉴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6개다 라는 거죠. 얘 제외하군요. 자, 그래서 마크업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메뉴, 아이템, 텍스트인 거죠. 자, 여기까지 다 해보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안쪽에 하나씩 들어가 볼 건데, 항상 여러분 큰 틀부터 잡고 그 다음 세세한 거 잡으시면 돼요. 일단 DIV부터 맞춰볼게요. 여기 있는 메뉴는 여러분 흩어져 있나요? 아니면 쫙 모여 있나요? 그렇죠, 모여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메뉴는 어때요? 이 파란색이 메뉴거든요. 메뉴는 흩어져 있죠. 모이게 하려면 얘 디스플레이를 그쵸,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뉴 박스한테 뭐 주면 되죠? 그쵸. DIV가 지금 인라인 블럭이 되면서 글자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옮겨주면은 얼추 모양 정도는 비슷해졌죠. 자, 백그라운드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그라운드는 샵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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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레이 톤으로 맞춰볼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CSS를 작성하실 때 부모는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세요. 자식으로. 섹션 밑에 div. 여러분 이거 귀찮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실무 가서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명법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이게 BEM 명명법이라고 있거든요. 부모 이름을 그냥 클래스로 다 달아주는 건데, 그거 안 쓸 거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 자식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후선 써도 되지만 지금은 자식으로 하세요. 아직 여러분 연습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식으로 연습해 주시고요. 부모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안쪽, 그 다음 안쪽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지금 DIV 메뉴까지 왔죠? 이제 그 다음에 안에 거 내부죠. 내부 메뉴 아이템입니다. 얘네들한테는 뭘 주면 될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뭐죠? 얘네들은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한 줄에 하나씩 있죠. 그것도 바꾸려면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이트 100픽셀 잡힌 거는 없애줄게요. 자, 그래서 내부는 이 정도면 되고, 이제 내부 밑에 A가 있죠. A. 이제 요 A를 한번 꾸며볼 건데요. 여러분이 자, 보시면 사실 여기에는 여백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사이사이도 다 정렬이 돼 있죠. 우리는 완전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부한테 주셔도 되지만, 사실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글자를 꾸미는 거예요. 글자를 꾸미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글자는 누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홈, 튜토리얼스, 아티클스라는 글자를 누가 가지고 있죠? 그쵸? 정확히는 A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A한테 그 임무를 맡기는 게 맞습니다. A한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A한테 시키시면 되고요. 물론 얘한테 주셔도 모양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냥 얘네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잘 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A한테 패딩 10픽셀 되나요? 잘 됐나요?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그쵸. A 태그는 인라인이죠. 인라인에는 마진, 위드, 하이트, 패딩 이런 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해주셔야지 패딩이 제대로 먹죠. 그쵸? 요렇게. 근데 인라인 블럭을 해도 똑같죠? 그럼 뭘 주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땐 블럭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거 이제 고객이 이거 너비 200픽셀로 고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위드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요렇게. 그 다음 제가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얘는 레드로, A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주겠습니다. 근데 보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A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인라인 블럭은 너비를 안 주게 되면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글자랑 패딩 값까지 해서 딱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근데 고객은 어때요? 당연히 버튼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인 줄 알고 버튼을 올렸는데 클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뭐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맞추려면은 A한테도 똑같이 200픽셀 주던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맞출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 부모 따라갈 수 있으니까. 링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여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A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위드 값을 준 거고. 그쵸? 근데 만약에 딱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보고 나서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200픽셀 큰 것 같아요. 150으로 줄여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럼 150으로 줄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수정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150으로 줄이면 또 너무 짧대요. 그래서 170으로 올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분명 어디 한 군데는 까먹는단 말이죠. 여기는 170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깜빡하고 150으로 했어요. 난리 나겠죠? 못 따라가니까. 자, 그래서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위드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모의 너비를 따라갈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이 블럭을 주시면 좋습니다. 블럭은 자기가 가진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부모가. 근데 제가 글자가 요만큼 있습니다. 그럼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요만큼밖에 못 써요. 근데 블럭은 어떻다? 글자가 요만큼 있어도 여기 있는 공간을 다 쓰게 된다.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본질이었죠. 자, 그래서 블럭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정할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 물론 위드까지 잡혔다면요. 자, 아무튼 10픽셀이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20픽셀로 이렇게 줄이시고, 마지막 오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 잘 안 보이시죠? 자, 컬러를 이제 블랙으로, 다음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호버 효과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끝이죠? 근데 한 가지 좀 더 잡자면 얘는 끝이 둥글고 봤을 때 양옆이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쵸? 이거는 위쪽으로 가서 내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가 아니라 DIV한테 주시면 됩니다. 얘가 메뉴죠? 메뉴한테 패딩 위아래는 필요 없고 양옆에만 한 20픽셀,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도 한 15픽셀 이렇게 주시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요게 1차 메뉴입니다. 1차 메뉴. 1차 메뉴 만드는 거는 솔직히 5분 안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어렵지 않기 때문에.